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며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내의 체중 증가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저와 아내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 자신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 감정을 털어놓고 그간 겪은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마르고 정말 예뻤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았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집에는 식탐이 매우 많은 돼지 한 마리가 기생하는 느낌이 듭니다. 임신과 육아로 인해 그런 걸 알기에 처음에는 이해했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주어 고마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내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자로서 매력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원래부터 이렇게까지 뚱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째 임신으로 10kg 정도 쪘을 때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통통하니 귀엽다고 아이 낳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 걱정 마라며 아내에게 위로도 많이 해줬습니다. 또한 처가댁과 부모님 모두 첫 손주라 아내를 엄청 많이 챙겼어요. 출산 후에 모유 수유하면 자연스레 살 빠진다고 산모가 잘 먹어야 아이한테 영양소가 전달된다며 살은 천천히 빼도 된다고 하며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말들을 믿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아내는 70kg 초반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 아내와 같이 운동도 다니고 식단도 관리하면서 60kg대 진입을 하려던 찰나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먹덧이 와서 다시 80kg까지 찌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 눈에는 아내가 정말로 예뻤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보시기엔 심했는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아기에게도 안 좋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첫째 때도 어린이집 보내고 운동을 좀 하니 금방 빠졌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임신성 당뇨가 올 수도 있고 우량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식단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와 같이 임산부 요가도 다니고 퇴근 후엔 산책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더 이상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이 무게와 양수가 빠지고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고 하니 7kg 정도 빠졌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식단도 관리했습니다. 도우미 기간이 끝난 후 아내가 혼자 아이를 보게 되면서 식단 관리고 뭐고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계속 음식을 먹었죠. 집에 들어가면 집이 엉망이었고 아내는 애 둘 보느라 진이 다 빠진다고 설거지며 빨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제가 아이 장난감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며 애들을 씻겼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집안일은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라고 생각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상황에 적응된 건지 둘째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점점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90kg까지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리와 허리도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식 후에 아내가 거리에서 도저히 못 걷겠다고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90kg의 체중을 제가 업을 수도 없었고,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하체에 비해 상체에 살이 많아서 무릎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는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고 무릎도 살을 빼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는 운동을 시작했고 PT도 끊고 유명하다는 다이어트 약도 먹고 식단을 관리하더니 조금씩 살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약이 향정신성 약물이라 의존성과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말을 직장 동료에게 듣고 나서는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운동과 식단 관리만으로 살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운동하면 힘들다고 집에 오면 식욕이 폭발하여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다이어트 한의원을 알게 되어 한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약을 먹고 나서는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보다 더 식욕이 는 것 같다며 혹시 셋째 가졌나? 하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관계를 안 한 지 몇 개월이 됐기에 그럴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니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 그 한의원 약을 먹고 살이 더 늘었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한약이 체질에 맞지 않아서 살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는 그 약을 끊고 다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이 빠지지 않거나 더 찌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을 때 아내가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출근하면 몰래 음식을 시켜 먹고 귀찮아서 운동을 안 가고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당장 카드도 빼앗고 돈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장을 봐주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몇 년간 얼마를 들이부었냐고 당신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그럼 차라리 단식원을 보내달랍니다. 거기는 관리자가 있고 나가지도 못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으니 이번엔 진짜 독하게 마음먹는다고요. 그래서 장모님과 상의 후에 단식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백만 원을 들여서 단식원을 석 달 끊어주었고 아내는 거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몰래 나가서 음식을 먹다 걸렸고 강제 퇴소당했습니다. 음식을 몰래 먹다 걸리는 일이 3번 이상이면 환불 없이 강제 퇴소라서 환불도 못 받고 돈을 날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다시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집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몰래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다이어트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빼앗고 현금도 주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더 이상 다이어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살이 찌면 너가 아프고 너가 힘든 거지. 내가 아프냐고 앞으로는 다이어트 한다는 말 꺼내지 말라고. 일체 지원 없을 테니 동네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 후 아내는 다시 동네 체육센터에 가서 운동하고 조금 살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원상 복귀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제게 산책하러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 모르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 음식을 사 먹고 집 곳곳에 인스턴트 음식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요 현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네 맘대로 먹고 싶은 거 어디 한번 실컷 먹어보라고 카드를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내에게 엄마랑 가기 싫고 할머니랑 아빠랑 가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이쁘고 날씬한데 아내가 창피하다고 말이죠. 장모님도 자기 딸이지만 쪽팔린다고 하셨고, 저는 부부 모임에 갈 때마다 아내와 함께 가기 싫어서 빠졌습니다. 이제 아이까지 그렇게 말하니 충격을 받았고, 아내는 이쁘고 날씬해져서 처녀 때 모습으로 돌아갈게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체중 문제로 코골이가 생겼고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스킨십을 해오는데 진짜 너무 두렵고 불편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애들도 있다고 하면 아내는 삐져버립니다. 자기가 예쁘고 날씬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준다고 하고 자기가 뚱뚱해지고 나이 먹어도 평생 사랑해 줄 거라더니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네 모습을 봐. 처녀 때보다 70kg 가까이 쪄서 무슨 멧돼지 보는 거 같은데 할 맛이 나겠냐? 20, 30대처럼은 아니겠지만 나도 한참 할 나이야. 내가 집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혼자 풀어야 돼? 너 이거 이혼 사유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부처냐고 하더라? 내가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 하냐? 바람을 피우길 하냐? 너는 네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모님도 모자라서 큰애까지도 네가 쪽팔린다는데 넌 자존심도 없냐? 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식탐도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은 마음의 병이니 병원 같이 가지고 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 심리상담 받아보자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아내는 알았다고 하며 울었어요. 월요일부터 병원에 다니겠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도 또 식빵을 거의 다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병원 다닐 거니까 일요일까지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겠냐고. 저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엄마라서 이혼은 생각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제게도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러다 딴짓할까 겁이 나네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